네, 오늘은 나빠질 때까지는 증상도 없고 그리고 한 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다는 질병인 만성 콩팥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이대목동병원의 류동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콩팥이란 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인가요? 콩팥은 자신의 주먹 정도 되는 크기로 그 등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고요. 혈액은 심장에서 한번 펌프질을 하면은 그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되는 피가 콩팥으로 들어가서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수분을 제거를 하는데 보통 분들은 그 기능 정도만 일을 하시죠. 하지만 그 이외에도 혈압을 잘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전해질이나 산염기와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조절하는 항상성 유지에서 꼭 필요한 장기입니다. 또한 혈액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콩팥의 기능의 저하가 얼마나 지속됐을 때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나요?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상은 또 어떠한지요? 증상은 몸이 부어서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혹은 식욕이 감퇴되어서 체중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쉽게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콩팥병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콩팥이 아주 나빠질 때까지는 거의 그런 증상들을 잘 못 느끼시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콩팥병도 병기별로 좀 나뉘나요? 네, 그렇습니다. 콩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구체 여과율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단히 우리가 측정한 혈액 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해서 90 이상, 60에서 90 사이, 그다음에 30에서 60 사이, 그다음에 15에서 60 사이, 15에서 30 사이, 그리고 15 미만으로 각각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그 병기별로 좀 증상이 좀 상이한가요? 그 증상은 그 환자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기부터도 많은 증상을 갖다 보이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말기인 5기가 되어서도 거의 증상 없이 우연히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콩팥병이 초기부터 말기까지 진행되는 데까지는 그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대략 원인 질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것들이 가장 빠르게 콩팥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원인 질환인데요. 당뇨병에 의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질 때는 1년에 한 10% 정도의 사구체 여과율 저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만성 콩팥병의 위험성은 어떠한가요? 만성 콩팥병은 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또한 진단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고요.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콩팥만 나빠지는 게 아닌 것이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쁜 분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각종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발생을 하는 것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연구를 보면은 100분의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0년간 관찰을 했을 때 그 중에서 8분은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92분이 괜찮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65분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망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 수치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말기 신부전 환자분이 되면은 그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률보다도 적어도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병 원인과 그리고 또 위험 인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10분 중에서 7분 정도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혈압이나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자체의 질병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 신장 자체의 질병 중에서는 그 콩팥이 완전히 물주머니로 바뀌는 다낭신과 같은 유전성 질환도 있습니다. 아까 유전성 질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나요? 유전성 질환, 신장에
일어날 수 있는 유전성 질환 중에서는 다낭신이 가장 흔하고요. 다낭신은 그 상위염색체 우성질로 이렇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꽤 많은 환자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가족 중에 다낭신으로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그 자녀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2분의 1 정도의 확률로는 다낭신이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만성 콩팥병의 발병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 확률에 대해서 국내에서 조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13.7% 그러니까 성인 7분 중에 1분꼴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본인이 만성 콩팥병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죠. 성별로 보면은 남녀별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렇지만 연령별로 봤을 때는 30대인 경우에는 한 8.8% 정도의 유병률이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30% 이상으로 증가할 정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유병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진단과 검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성 콩팥병의 진단은 비교적 간단하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혈액 크레아티닌 수치를 측정하고 이 수치를 이용을 해서 사구체 여과일을 계산하는데 이 사구체 여과일이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는 혈뇨, 혈액 성분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백뇨, 단백질이 소변에서 검출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이상 소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의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적인 이상 이외에도 형태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다낭신과 같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만성 콩팥병은 우선 위험 인자를 철저히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혈압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특히 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보호 효과가 있는 그런 특이한 그 혈압약을 갖다 우선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혈당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요법 조절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높은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내혈관 합병증을 갖다 관리하는 생활요법인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거나 저염 식이를 하고 그리고 금연, 절주 이런 것들이 모두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기적인 그런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 콩팥병의 단계가 점점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합병증들을 초기에 발견을 해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컨대 빈혈도 잘 생기고요. 여러 가지 심혈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뼈가 약해져서 골절도 잘 오게 됩니다. 이런 합병증들을 초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를 하면은 합병증의 발생을 갖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방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콩팥 기능이 점점 이렇게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다음 단계의 치료인 신대체요법, 즉 투석이나 신장 이식과 같은 그런 신대체요법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그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의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만성 콩팥병은 완치란 없는 질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만성 콩팥병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치료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합병증들이 발생하는 예컨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투석으로 가는 그런 신장 기능의 저하를 막는 것이 관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만성 콩팥병을 아까도 금연, 절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일반인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병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요. 만성 콩팥병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혹시 나에게도
그런 콩팥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조기에 그 진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이외에도 그 콩팥 기능의 저하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약제를 갖다가 이렇게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이라는 것은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이렇게 대사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콩팥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약을 갖다 가급적 최소한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약이 과연 나한테 꼭 필요하고 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랑 상의 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건강한 콩팥을 지키기 위한 방법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콩팥은 나빠지기 전에 잘 관리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콩팥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위험인자들을 갖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식이요법, 그런 적절한 체중 관리와 같은 그 생활요법을 갖다 평소에 잘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 이외에도 이런 분들은 콩팥 기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으신 그런 일반 그 건강한 성인분들이라고 한다면은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하는 검진에 그 콩팥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라면은 2년마다 빠지지 않고 그 국가 검진을 갖다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필요한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콩팥은 약을 배설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불필요한 약, 특히 콩팥에 해가 되는 그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콩팥 기능이 본인도 모르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이 꼭 필요한지 이런 여부들을 갖다 꼭 확인을 하고 최선의 기간 동안만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끝으로 그 만성 콩팥병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우선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주 말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된다면 소변에서 거품이 이렇게 많이 섞여 나오거나 아니면 혈액이 섞여 나온다든지, 혹은 몸이 갑자기 전신적으로 부으면서 체중이 느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습니다.